안녕하세요. 안녕캔버스입니다. 오늘은 포토샵 중급 7강 실전 포스터 디자인 전체 흐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단순히 예쁜 디자인이 아니라 기획, 배치, 텍스트, 효과, 완성까지 실제 디자이너가 어떻게 작업하는지 순서를 그대로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획, 레이아웃 스케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디자인은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서 시작됩니다. 여기 보시면 모두 아시겠지만 핀터레스트라는 사이트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봄 감성 전시회 포스터라고 간단하게 검색을 해보니까 물론 영어로도 가능하고 한국어로도 가능하세요. 굉장히 다양한 포스터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레퍼런스로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작업을 진행해 주셔도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 예시를 보시면 주제는 봄 감성 전시회 포스터로 주제를 이 부분에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전달할 정보는 물론 타이틀, 전시 제목, 서브 텍스트, 날짜, 장소, 이미지 중심, 아니면 이벤트 관련된 내용, 그리고 여기 주소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겠죠. 물론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별로, 이벤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기획해 주신 대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걸 만들려면 캔버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먼저 보시면 사이즈는 예를 들어서 A3하고 웹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이즈도 정해진 거는 없어요. 저는 컨트롤 N을 눌러 볼게요. 눌렀더니 이전에 저희 초급 시간에 배웠었죠.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웹을 눌러 보시면 웹에 맞춰진 사이즈들도 다 있고요. 클릭하셔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고 이쪽에다가 커스텀을 따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A3 사이즈는 297 by 420mm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는 가로가 1080이나 세로가 1350으로 웹용으로 작업하셔도 되고 그거는 용도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될 부분이 해상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해상도는 인쇄용은요 300 dpi로 가야 되는데 그 dpi는 초급 시간에 배웠던 레졸루션 해상도인데요. 지금 72로 되어 있습니다. 72는 웹용이에요. 이거를 여기다가 300으로 바꾸시면은 인쇄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인쇄하실 때는 인쇄물은 포토샵이 아니라 일러스트로 작업한다는 부분 잘 숙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포토샵에서 하면은 잘못하면은 픽셀 단위이기 때문에 이게 깨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벡터 기준으로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되고 이 관련해서 이전에 같이 공부했던 영상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제가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스케치 단계에서는 도형으로만 일단 위치를 잡아보셔도 충분합니다. 어차피 도형으로 잡고 분위기가 나와야지 디테일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진행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미지 배치, 색상 분위기 만들기입니다. 아까 전에 기획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그 기획안을 가지고 저희는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글씨체도 해당될 거고요. 색상도 해당이 될 거고요. 여러가지 효과들도 해당이 되겠죠.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분위기 있는 배경 이미지를 먼저 불러오시고 예를 들어서 꽃길, 필름 느낌 요런 거를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경 레이어예요. 배경 레이어에서 가우시안 블러를 약간 적용하시고 이건 텍스트 대비용으로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상단 하단에 배너용 도형 박스를
추가를 해주세요. 여기서 도형 툴은 단축키 U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요, 색상 선택이에요. 색상 선택은 주제에 맞는 톤 조화를 세팅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파스텔, 핑크, 크림, 진회색 조합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응용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면 두 가지 사이트가 있어요. 어도비 칼라나 쿨러스로 색상 조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어도비 칼라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실습실 가서 여기서 벡터 아트워크 색상 변경 해서 SVG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 해서 컬러 맞춰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쿨러스예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스타트 더 제너레이터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색상 코드, 헥스 코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컬러명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링크도 제가 아래 설명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텍스트 디자인입니다. 텍스트 디자인은 첫 번째로 메인 타이틀을 먼저 입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메인 타이틀을 입력하실 때 폰트를 작성을 하시게 될 건데요. 보통 감성 전시 느낌으로 예를 들어서 노토산스나 아니면 프리텐다드, 세미볼드 등등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일명 그냥 고딕체 같은 느낌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요, 시선을 끄는 크기 정도로 정해주시면 되고 색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렬 기준선에 맞춰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폰트는 프리텐다드로 텍스트라는 글자를 여기다가 기입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기입을 하시면 서브 정보를 입력하시게 되는데 여기서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줄여 주신 다음에 밑에다가 일정 장소 이런 식으로 작성하셔도 되고요. 정렬 맞춰주시고 좌측 정렬이나 중앙 정렬 유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타이포 효과예요. 타이포 효과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요 FX라고 있죠.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이거를 눌러주시면 바로 위에 드롭 섀도우라고 있습니다. 그림자를 만드는 부분인 거죠. 여기서 디스턴스를 일로 줄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되고, 스프레드도 조금 줄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저희 이전에 배웠던 블렌딩 옵션이에요. 그 옵션 박스이고요. 여기서 드롭 섀도우를 끄고 이번에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그라디언트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색깔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응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보 우선순위 시각화예요. 눈에 띄는 순서로 타이틀, 날짜, 장소 이런 식으로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다면 네 번째로는 블렌딩 모드와 레이어 효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실전 감성 표현에 대해서 같이 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광선 효과, 브러쉬 효과를 내볼 거예요. 여기서 먼저 새로운 레이어를 꺼내셔야겠죠. 그 다음에 단축키 B를 눌러주시고 소프트 브러쉬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저는 컬러를 약간 밝은 오렌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전에 이것도 한번 같이 응용을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약간 비표현을 했었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보니까 노멀이에요. 이거를 스크린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꿨더니 어떻게 돼요? 바로 광선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고요. 여기 투명도를 낮춰서 조금 더 줄일 수도 있고 다시 키워서 높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컬러 필터 레이어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레이어를 하나 더 올리고 전체를요 약간 핑크 보라톤으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렌딩 모드에서 소프트 라이트 있죠, 요거를 줘볼게요. 껐다가 켰다가 이제 어떤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죠? 약간 은은하면서 감성적인 효과가 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소프트 라이트는 보통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불투명도를 나는 그래도 조금 더 부드럽게 할래 하면은 30에서 50 왔다 갔다 하면서 응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질감 입히기예요. 질감은요, 저는 여기서 종이 텍스처를 간단하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서 오버레이로 바꿔볼게요. 바꿨더니 여기 약간 미세하게 이런 질감들이 보이게 되죠. 종이 먼지 필름 느낌의 연출을 낼 수가 있어요. 약간 뿌연 느낌이죠. 네, 그래서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여기서 추가로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지우개로 이 겉에를 은은하게 이렇게 지워서 약간 중간 부분만 조금 살려서 느낌도 낼 수 있고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팁을 하나 더 드리면 포스터의 깊이감은 효과보다 조화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리, 그룹화, 저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건데요. 보통 디자인을 하시게 되면 디자인을 마무리하기 전에 파일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게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다시 꺼내서 수정을 하거나 다른 작업자한테 전달을 할 때 그 파일을 잘 정리를 해둬야지 그거를 찾아서 바로 이어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없으면 다시 처음부터 작업을 해야 되는 시간 낭비의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파일만 잘 정리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작업을 할 때 제가 이쪽에 지금 보시면은 레이어 창을 좀 크게 키워놨을 거예요. 이유는 관련 요소들은 그룹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컨트롤 G를 눌러서 레이어 전체를 다 이렇게 클릭하게 되죠. 처음에 레이어를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Shift를 누르고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할 레이어들만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컨트롤 G를 하시면 이렇게 그룹으로 레이어들이 다 묶이게 되고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레이어 2번, 레이어 5번이 아니고 타이틀 그룹, 배경 그룹, 장식 그룹 등 명칭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정함으로써 나중에 헷갈리지 않겠죠? 레이어 명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날짜, 박스, 광선 효과 이런 식으로요. 여기 보시면은 백그라운드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거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컬러 필, 컬러를 여기다가 입힌 거고요. 껐다가 켜보면 이게 어떤 게 지금 껐다 켜지는지 확인하실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요,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요소들을 다 묶어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스마트 오브젝트로 한 이유는 원본 유지하고 원본 그대로 변형해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라는 거 그때 배웠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텍스트만 이런 식으로 묶어놨습니다. 텍스트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제가 별도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텍스트가 있죠. 근데 텍스트는 따로 안 입력하셔도 괜찮으세요. 왜냐면 여기에다가 글자를 쓰면은 그게 바로 여기 나타나기 때문에 레이어명을 따로 지정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셜미디어 보시면은 밑에 여기 아이콘 있죠? 요거 확대해 볼게요. 요것만 묶어놨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왓츠앱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저장을 하실 때 원본은요, 레이어 포함해서 PSD로 저장을 하셔야지 나중에 다시 꺼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인쇄용은요, PDF나 JPG로 할 경우에는 300dpi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CMYK로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RGB는
웹에서만 쓴다고 했었죠. 인쇄용으로 했을 때 RGB로 하면 난리 납니다. 무조건 CMYK이고 요거 관련된 영상도 지금쯤이면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밑에 설명란에 따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웹용은 JPG나 PNG로 72 DPI RGB로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동서남북 십자 모양으로 화살표가 있죠. 요거를 꾹 클릭하고 계시면 아트보드라고 있습니다. 아트보드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바깥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려주세요. 그러면 요 사이즈의 아트보드가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위아래 좌우를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아트보드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한 장, 두 장, 세 장 이런 식으로 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너스로 실무에서 포스터 피드백 받는 팁을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초보 디자이너가 실무에서 자주 듣는 피드백이 있습니다. 너무 평면적이에요. 그림자, 계층, 구조를 강조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글자가 잘 안 보인다고 얘기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배경 흐림, 색 대비 개선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정보가 한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면 타이포 정렬과 간격을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여기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각자 이 부분은 작업하다가 이런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글자 크기가 충분한지, 두 번째로는 정보 흐름이 자연스러운지요. 세 번째로는 여백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꼭 해보시길 부탁드리고, 실제로는 잘 만든 포스터는 읽지 않아도 느낌이 잘 전달되게 됩니다. 오늘은 포토샵을 활용해서 실전 포스터 한 장을 완성하는 전체 흐름을 배워봤는데요. 기획, 배치, 색, 타이포 효과까지 실무 디자인을 제대로 연습해보고 싶다면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컬러 매칭과 톤 연출, 색감 고수처럼 보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캔버스였습니다.